근데 이제 뇌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는 위치가 이제 뇌에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환자분에게 일으키는 이제 증상이라든가 수술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외과 도윤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이제 아주 희귀한 질환인 뇌종양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진단, 수술적 치료, 그리고 회복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암을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종양 중에는 이제 양성인 뇌종양도 있고 악성인 뇌종양도 있습니다. 이제 뇌종양이라고 하면 뇌와 뇌신경, 뇌 주변에 이제 구조물에 생기는 종양을 통틀어서 이제 뇌종양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성 뇌종양에는 뇌수막종, 그리고 뇌하수체 선종, 신경 초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요. 흔히 이제 뇌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악성 뇌종양에는 교모세포종이나 전이성 뇌종양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뇌종양은 단계 자체가 보통 이제 1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드물게 이제 양성 뇌종양 중에도 이제 4단계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 2단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 종결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뇌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는 위치가 이제 뇌에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양성 뇌종양이라도 뇌종양이 존재하는 위치가 이제 뇌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환자분에게 일으키는 이제 증상이라든가 수술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암이라든가 유방암, 대장암 등 이제 원발성 암들의 이제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러한 환자분들의 이제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전이성 뇌종양도 점점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사실은 전이성 뇌종양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러한 전이성 뇌종양도 원발암 치료와 더불어서 신경외과에서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성 뇌종양도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분들이 전이성 뇌종양이 진단이 되시더라도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보시고 환자분들의 이제 종양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원발암의 종류,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수술을 포함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신경외과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두통의 양상으로는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비해서 내 두통이 확실하게 심해졌다. 그리고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두통약 등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두통, 오심이라든가 구토 등과 동반이 된다든가 혹은 아침에 두통이 이제 심해지는 양상의 두통이 있으면 일부 이제 더 증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토와 함께 시야장애 그리고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환자분의 이제 성격 변화가 난다든가 그리고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감각 이상이라든가 운동 중추에 종양이 위치하며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종양이 존재하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종양은 사실은 조직학적 진단을 반드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종양을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신경학적 결손이 남지 않게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고요. 양성 종양도 종양의 크기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종양이 이제 뇌를 압박을 한다든가 신경학적 증상을 만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수술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아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뇌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할 때
뭐 실시간 영상을 활용을 한다든가 운전해서 길을 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듯이 수술을 할 때도 종양이 머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고요. 수술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크게 뇌라든가 이제 종양 병변을 이제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미세 침습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 내시경 등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에 이제 신경학적 결손 등이 이제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수술 전 신경 감시 장치를 활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예전 대비 훨씬 더 이제 뇌종양 수술이 안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입원은 한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첫날은 중환자실에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수술한 직후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면밀하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분 상태를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에는 보통 이제 병실에 올라오시게 되고, 뭐 그때부터 환자분 컨디션이 약간 이제 회복이 되시면 보행이라든가 움직임이 이제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3, 4일에서 4, 5일 정도 회복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퇴원하실 수 있는 코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신 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피로감이라든가 집중력 저하라든가 뭐 두통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종양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마비가 발생을 한다든가 혹은 그 마비가 이제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종양이 존재하는 이제 위치라든가 종양이 이제 뇌에 얼마나 이제 유착이 돼 있다든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종양의 종류 그리고 그 종양을 영상 검사를 하였을 때 그 영상에서 보이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신경학적 결손이라든가 감각 이상 그리고 언어 운동장애 등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뇌종양을 수술하는 신경외과 전문이면 수술 전에 이제 충분히 그 보호자 면담이라든가 환자분과의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일부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낮은 확률로 한 1에서 2% 정도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감염이라든가 뭐 출혈 그리고 이제 뇌압 상승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뇌의 위치와 이제 수술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대부분 이제 회복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경학적 결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활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언어장애나 운동장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활이 필요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 다음에 언어치료 등을 통해서 일부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하는 부위는 그 머리카락이 났을 때 다시 이제 가려지는 부위에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일부 이제 흉터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한 직후부터 이제 절개한 부위에 흉터 연고를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흉이 좀 적게 지기 위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상처 관리 교육을 해드려서 잘 회복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를 최근에는 이제 그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최소 침습 수술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이 아주 빠른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면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수술하고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남아있는 신경학적 증상 등에 따라서 운전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이제 종양이 재발을 하는지 아닌지 이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MRI 등을 포함한 이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필요하다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종양이 이제 재발을 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제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1, 2년 사이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MRI를 찍는 간격을 좀 짧게 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한 2년이 이제 경과한 이후로는 MRI를 찍는 간격이라든가 외래 경과 관찰 기간을 이제 조금 늘려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종양이라든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식이 제한을 하실 건 없고요. 그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좋고, 수술한 직후에는 이제 영양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상처도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는 입맛 저하라든가 이제 뭐 위장 장애 같은 게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맞춤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종양은 이제 진단이 되면 환자분과 이제 보호자분들께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술적 치료라든가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과 이제 다양한 치료를 했을 때 그 환자가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이제 받으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